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이 수칙서를 보고 있다는 건 선일고등학교의 정문 앞에 서 있다는 걸로 사료됩니다. 선일고등학교는 2031년에 변칙개체와의 전쟁 끝에 폐교되어 현재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부지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특성화고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무조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만 일반 고등학교로 진입 시 매우 낮은 확률로 진입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각 과의 수업을 듣고 자신만의 작업물이나 문제를 풀고 통과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시길 바라며 2시간 동안은 괜찮으니 수칙서를 꼼꼼히 읽고 외우시길 바라며 참고로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는 교칙이 빡센 것으로 예전부터 이 근방에서 유명했으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 정문입니다. 오른쪽을 바라보신다면 전신 거울이 붙은 벽면이 보일 겁니다. 본인의 복장을 확인 후 아래 지침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교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교복 리본과 학생증을 메고 있는 경우 가장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학생증과 리본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 정문을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코너를 돌아 정문 쪽에 도착하면 선도부하고 불리는 객체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노란색 선에 가서 서서 90도까지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를 크게 외치고 고개를 든 후 들어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러지 않았다면 주변 반경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당신을 쳐다보며 선도부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선도부에 끌려가 살아 돌아온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본만 있거나 학생증만 있거나 하는 경우 가장 평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벌점을 받으며 들어가는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은 복장 불량 시 1점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벌점이 3점이 넘을 시 즉각 선도부로 넘어가며 그 이후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문으로 들어간 후 안녕하십니까? 를 말하고 죄송하다며 를 안 가져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늘색 과잠을 입고 서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 객체가 당신의 학번과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압박감이 느껴지겠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티를 내지 않은 채 만약 학생증을 메고 있다면 학생증을 뒤로 돌아보이게 착용 후 2030이 나한비 이름을 대십시오. 만약 당신이 현재 당신의 학번이나 이름을 말할 경우 모든 객체들이 당신을 쳐다보며 그런 학생은 이 학교에 없으니 나가달라며 선일 여자 일반 고등학교로 이송시킬 겁니다. 선일 여자 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은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리본과 학생증 둘 다 없는 경우 가장 운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당신이 이 상태로 교문 쪽에 진입할 시 높은 확률로 선도부 선생 객체를 마주할 것이며 선도부 선생 객체에게 끌려가서 살아남은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뒤로 돌아 학교의 언덕을 내려가십시오. 그 편이 가장 편할 겁니다. 교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중앙현관을 지나 무조건 오른쪽 통로를 통해 이동하여 반층을 올라가 아무 신발장을 열고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등교 시간대라 다른 객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화가 이상하다면 아래 후술할 상황에 따라 3개의 신발장까지는 여셔도 괜찮습니다만 만약 3개가 넘어갈 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객체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테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신은 신발장의 번호 5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학번으로 돼야 할 숫자이며 당신이 들어가야 할 반으로 정해집니다. 후에 설명할 과에 대해서 생각하시어 신발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얀색 실내화가 있지 않거나 다른 모양이라면 다른 신발장을 열어 자연스럽게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신발장 3개를 다 열었으나 모두 모양이 이상하다면 포기하고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이때 실내화가 점점 차가워지든 뜨거워지든 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만약 실내화가 검정색이라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발장을 지나가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선도부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실내화를 무사히 신으셨다면 3층으로 올라간 후 당신이 꺼내시는 신발장 번호를 기억해 반을 들어가십시오. 학번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20302일 경우 2학년 3반 2번이라는 뜻입니다. 1학년은 2층, 2학년은 3층, 3학년은 4층입니다. 반에 들어간다면 자신이 선택한 과에 맞춘 교실이 등장할 것이며 후수라는 객체가 아닌 이상 절대로 눈을 마주치거나 그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웃으며 들어가십시오. 교실에 들어간다면 세 가지 객체 중 하나가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외형을 보고 대응하십시오. 말을 걸어오는 객체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안경을 쓰고 있는 키가 약 172cm가량의 여자라면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당신에게 웃으며 인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재량껏 비위를 맞춰주며 그녀의 바로 뒷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앉으십시오. 수업 시간 동안 당신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눈을 붙인다고 해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처럼 생긴 객체가 있는데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당신을 적대하는 객체들이 많아질 것이며 주변의 위험도가 높아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걸어오는 객체가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구루프를 말고 키가 약 155cm가량의 여자라면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오며 엄청난 텐션으로 인사할 것입니다. 절대 그녀의 텐션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오버액션을 하며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텐션에 그녀가 만족할 경우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구루프를 건넬 것입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그 객체가 눈치를 못 채는 순간에 주머니에 넣어 없는 척 연기하십시오.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는 구루프를 소지만 해도 벌점을 받습니다. 다만 그녀가 눈치를 챈다면 그녀는 매우 실망할 것이며 그녀가 실망한 이상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던 모든 객체들이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그녀의 대각선 뒷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옆자리를 권유한다 하더라도 절대 수락하면 안 됩니다. 만약 수락할 시 그녀는 기뻐하며 수업 시간 내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이며 이는 선생각체의 관심을 끌게 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걸어오는 객체가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고 키가 약 163cm가량의 여자라면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당신에게 짤막한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해야 할 걸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재량껏 말을 걸며 친해지셔야 합니다. 특히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지극정성으로 하여 그녀가 만족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명찰을 건네줄 것입니다. 참고로 그녀가 만족할 정도의 외모 칭찬에 걸린 평균적인 시간은 대략 4시간 반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명찰을 받았다면 당신은 벌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대신 벌점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와 친해진 후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녀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선생의 관심을 독차지하기에 당신이 받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총 7교시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이므로 당신이 속한 반마다 과가 다르며 그 과에 따른 수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신의 반이 1, 2반이라면 일러스트 웹툰과, 3, 4반이라면 영상미디어과, 5, 6반이라면 회계마케팅과, 7교시라면 빅데이터 코딩과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7교시 동안 듣는 전공 수업과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난이도는 항시적으로 바뀌며 난이도가 쉽다면 수업만 듣는다면 어린아이도 만들거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나 작업물을 제출하면 되지만 난이도가 어렵다면 전문가가 와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의 수업질이 이루어지며 그에 맞춘 작업물을 내거나 문제를 풀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시험이나 작업물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도부에게 끌려가 제2교무실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을 것이며
이 경우 아직까지 생존한 경우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신의 특기나 장기를 생각하시어 가장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 웹툰과. 일러스트 웹툰과는 그림을 그려 웹툰을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입니다. 1. 2교시는 인체 해부학 수업, 3교시는 웹툰 수업, 4교시는 일러스트 수업, 나머지 5, 6, 7교시는 일러스트 웹툰 제작 실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체 해부학 수업은 사람을 그리기 위해 직접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며 구도를 잡아 사람의 근육과 뼈에 대한 공부를 하는 수업이며 3교시 웹툰 수업은 웹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려보는 수업이고 4교시 일러스트 수업은 일러스트에 대해 공부하고 그려보는 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러스트 웹툰 제작 실무는 3교시와 4교시 때 배웠던 수업을 바탕으로 웹툰과 일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 자신이 그린 작업물을 제출하여 선생 객체가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업입니다. 자신이 뛰어난 미감과 평소에 그림을 그렸고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과 영상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과입니다. 1, 2교시는 디자인 실무 수업, 3, 4교시는 영상 제작 이론, 나머지 5, 6, 7교시 동안은 영상 제작 실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실무 수업은 영상 안에 들어가는 자막이나 포스터 같은 일러스트를 직접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영상 제작 이론 수업은 말 그대로 영상에 대해 편집기 툴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이며 위에 두 수업을 듣고 마지막 영상 제작 기초 실무 때는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제출하여 선생 객체가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수업입니다. 이 과엔 미감이 충실하고 영상 편집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회계 마케팅과. 회계 마케팅과는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는 과입니다. 1, 2교시는 빅데이터 마케팅 이론 수업, 3, 4교시는 회계 실무 수업, 나머지 5, 6, 7교시는 회계 마케팅 실무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이론 수업은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수업이며 회계 실무 수업은 회계를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우는 수업이며 마지막으로 회계 마케팅 실무 수업은 자신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회계와 마케팅 수업을 할 때 나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25문제를 풀고 6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인 수업입니다. 마케팅보다는 회계 쪽으로 실무자이시거나 공부를 하신 이력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 코딩과. 빅데이터 코딩과는 빅데이터를 코딩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입니다. 1, 2교시는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초, 3, 4교시는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심화, 나머지 5, 6, 7교시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실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은 말 그대로 코딩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며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심화 수업도 말 그대로 코딩 심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실무 수업은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활용할 빅데이터를 고른 후 그 빅데이터를 코딩으로 정리하고 시각화하여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만들고 제출하여 선생 객체가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업입니다. 코딩 쪽으로 일가견이 있고 코딩 쪽으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과 중에 자신이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과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난이도가 낮아지기만을 바라십시오. 모든 마지막 수업들은 그날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교시가 끝난다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반에 있는 객체들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같이 끼어들어 나가시고 식당으로 이동 후 배식을 받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먼저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이때 선생 객체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선생 객체에게 걸린다면 벌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벌점이 2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과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면 선생 객체가 당신에게 통과 증표를 줄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중앙계단을 통해 뛰어 왼쪽 복도로 진입해 1층에 위치한 제1교무실에 출입하십시오. 그 누가 말을 걸어도 누가 당신에게 몸을 날려도 반응하거나 걸리시면 안 되며 제1교무실과 제2교무실을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무실의 명칭을 보고 꼭 똑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때 착각하여 지하로 내려간다면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포기하십시오. 무사히 출입하셨다면 수많은 선생 객체들 사이에서 머리가 백발이고 남성이며 키가 약 178cm 정도의 노령인 선생 객체를 찾고 통과 증표를 보여주며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당신이 만약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거나 매우 우수한 퀄리티의 작업물을 뽑아냈다면 선생 객체가 감탄하며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의 신생교사가 되는 것을 제안할 겁니다. 추천드리지는 않다만 자율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만약 수락한다면 당신은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 선생 객체가 될 것이며 사망 처리가 될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선생 객체는 아쉬워하지만 당신을 인도하여 교문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정문에서 세 걸음을 움직인 후 눈을 뜨면 당신이 다니거나 졸업한 고등학교 정문에 서 계실 겁니다. 당신이 평범한 성적이거나 평범한 작업물을 제출했다면 고개를 끄덕거리며 선생 객체가 당신을 정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 걸음을 움직인 후 눈을 뜨면 서울에 있는 아무 특성화고 고등학교 정문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당신의 턱걸이로 시험을 통과했거나 애매한 작업물을 제출하였는데 통과하였다면 선생 객체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이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평균적으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선생 객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당신을 정문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 걸음을 움직인 후 눈을 뜨면 전국에 있는 아무 특성화고 고등학교 정문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당신이 무사히 탈출하셨다면 부디 본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연락을 하여 후속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